물론 맨 처음에 저희 쪽에 상담을 오셨을 때는 저 요번에 빅데이터로 하겠습니다 로 오십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거는 빅데이터의 영역이 아닌 거를 물어보시는 거죠. 반대로 저는 여전히 전통적인 리서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왔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딥데이터의 영역이 조금 더 맞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무언가를 찍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새로운 제안을 하면 그거를 받아들이시지 않으시죠. 그쵸.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딥데이터와 전통적인 리서치가 서로 대체할 것이다. 누군가가 이겨서 승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조금 더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데 있어서 그거를 서로 합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훨씬 많이 제안 드리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엠브랜TV 윤덕환. 최선의 조현경입니다. 강성구입니다. 네, 아유, 한 번에 다 했어요. 빅데이터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이 전망에 대한 얘기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들을 많이 만나면 이렇게 데이터 구매를 실제로 의도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건데 업계에서 이렇게 주로 찾는 유형이라든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고려하시는 이유 이런 게 있죠, 기본적으로.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것을 새롭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나왔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도구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아니면 나한테 얼마만큼의 생산성을 가져다 주는지를 알려줄 거라는 기대가 깔려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광고를 하면 옛날에는 많이 봤다, 그래서 우리 이미지나 아니 판매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실제 영수증까지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샀나? 그래서 구매했나? 기억에 의존하는 방식의 데이터보다는 실제 행동에 의한 데이터를 찾고자 그렇죠. 하는 욕구가 굉장히 커졌네요. 주로 어떤 업종 분야가 그런 니즈가 커요? 내가 한 것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곳에서 더 많이 오십니다. 그 이전에는 그걸 가지고 설문지를 했는데 얼마 준비했는데 얼마만큼 왔다, 이걸로 성공했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경제적으로 요만큼 사람들이 쓰고 갔다 라는 실질적인 숫자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공공기관에도 니즈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공공기관에서도 니즈가 있죠. 이런 얘기가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예산을 위한 여기 효과성을 증명할 자료로 그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죠. 그 기업이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구매할 때 고려하는 포인트가 예전에 리서치를 주로 하던 비즈니스 때와는 조금 다른 건데, 달라졌다는 건데 기업이 빅데이터를 구매할 때 주로 고려하는 포인트가 지금은 뭐로 바뀌었습니까? 효과를 확인하는 거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게 좀 변해가고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기업뿐만 아니라 기관들도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물론 맨 처음에 저희 쪽에 상담을 오셨을 때는 저 요번에 빅데이터로 하겠습니다 로 오십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거는 빅데이터의 영역이 아닌 거를 물어보시는 거죠. 반대로 저는 여전히 전통적인 리서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왔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딥데이터의 영역이 조금 더 맞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무언가를 찍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새로운 제안을 하면 그거를 받아들이시지 않으시죠. 그쵸. 시장에서는 딥데이터와 전통적인 리서치가 서로 대체할 것이다. 누군가가 이겨서 승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조금 더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데 있어서 그거를 서로 합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훨씬 많이 제안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축제 같은 경우는 효과성이 있다라고 확인이 됐지만 불만족도 분명히 있겠죠. 그거는 조사를 끄집어내서 해결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전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일일이 묻지 않고 시설에 간 사람들을 찾아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업계마다 근데 속도가 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많이 패션이나 뷰티 이런 데는 막 봄, 여름, 가을 한 달 단위도 바뀌고 막 그렇게 되는데 연 단위도 잘 안 바뀌는 굉장히 천천히 가는 비즈니스도 있고 근데 둘 다 소비자들의 변화를 측정해야 되는 니즈는 있을 텐데 그 기업들의 그 변화 주기가 좀 다른 기업들마다 약간 데이터를 요구하는 그 형태가 이런 게 좀 다른가요? 주기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디가 좀 더 빅데이터 영업하실 때 유리한가요? 주기가 빠른 것이 훨씬 유리하긴 하죠. 하지만 이 빠르다는 거는 저희가 만들어내는 건 아닌 거죠. 사람들이 관심이 그쵸. 있으면 검색을 많이 하고 뭔가 많이 사보고 많이 깔아보고 하면서 쌓이는 데이터 양이 저희가 컨트롤하지 않아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산업은 주기가 빠르고 관심이 많은 분야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빠른 분야일수록 또 이런 데이터를 더 많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긴 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1년에 한 번 퉁으로 봐서 이런 현상이 있었구나를 이해해도 늦지 않죠. 매월, 매 분기 뭔가 바뀌는 산업이라면 전달에 있었던 거를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그거를 팔로우업하고 내 방향이 맞는지를 계속해서 매치해보고 싶어하는 니즈가 강한 거죠. 그래서 그런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뭉뚱그려서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트렌드가 궁금해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트렌드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변화의 추세, 추이 거죠. 이런 것들을 네. 보고 싶은 거죠. 이제 앞으로 그 딥데이터 시장도 좀 바뀔 텐데 빅데이터에서 제가 보기엔 약간 딥데이터로 갈 것 같아요, 실제로. 기업들이 데이터를 어쩔 수 없이 써야 되잖아, 이제. 여기저기 다 쓰니까 경쟁적으로 쓰게 될 텐데 이 경쟁에서 안 뒤치려면 갖춰야 될 역량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요즘에 좀 어려운 건 사실이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변화하는 거를 충분히 따라갈 만한 시간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빅데이터란 시장은 어떤 경우에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건 이렇게 해야 되나? 계속해서 의문을 갖는 게 어쩔 수 없이 필요로 되는 역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AI를 잘 쓰기 위한 역량하고 비슷하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안에 있습니다. 고민하는 부분이 많은 사람이 동일하게 고민할 부분일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분 감사합니다. 네. 자, 지난주하고 이제 이번 주 두 주에 거쳐가지고 강성구 팀장님 모시고 엠브레인의 딥데이터 이것이 어떻게 영업적으로 잘 이렇게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사업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확장될 건가 전망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평소답지 않게 굉장히 지적으로 잘 끌고 오신 감성구 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2주 차에 걸쳐가지고 딥데이터 영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